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GS 리테일 자소서를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쓰자 민도쌤이고요. 자, 여러분들의 무료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카카오 아이디로 민도4090으로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요, 성심성의껏 제가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정보가 아닌 필요한 정보로 정확하게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민도쌤이 되겠습니다. 자, 무료 상담 신청 후에 여러분들 바로 이제 기출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직도 이 좋은 카페를 가입하지 않고 들어와서 보는 분들이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보시면 조회수가 1위죠, 여러분들. 지금 한 명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정보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 보고 계시냐, 마음이 아픕니다. 자, 비밀 4가지. GS 리테일에 합격하려면 요즘의 트렌드 키워드와 GS 리테일에 계신 채용 담당자뿐만 아니라 내부의 경영진들이 어떠한 인재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 자,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의 근거리 소매전.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우리가 봤을 때 편의점 사업부가 가장 기본의 근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모집 인원에서도 00명이고 근무 지역이 전국 각지로 퍼져 있다. 그래서 이 근무 지역과 지역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지역 연고를 밝혀서 그와 관련된 경험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카페에 오시면 비밀 1번에 자, 근거리 소매점들을 당연히 15,000점까지 돌파를 했죠.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지 단순 유통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 업무를 해본 경험들이 있다면 상당히 선호되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꼭 문항에, 한 문항에는 꼭 그 경험을 쓰자. 자, 비밀 2번째, 디지털 커머스예요. 그래서 디지털 커머스는 비밀 2와 3이 거의 중첩되게 가는데 디지털로 우리가 전환을 하자. 더 이상 소매점을 늘리는 거에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디지털 커머스 사업을 신설하고 이 부분을 상당히 넓힌다. 그 예시로 보면 퀵커머스 토대로 그리고 반려동물, 그리고 푸드테크, 이게 사실 실적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요. 퀵커머스는 여러분들 이제 장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장복이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겠다. 그게 비밀 3번에 나와 있는 온오프 연계라고 보시면 돼요. 온오프라인의 연계.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도 꼭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소매점이라든지 편의점, 유통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라. 두 번째,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라. 세 번째, 온오프라인 연계, 이 키워드를 활용해라. 그리고 퀵커머스 키워드를 활용해라. 그리고 네 번째가 물류입니다. 물류. 종합 유통회사로 발돋움 하겠는데, 자, 이 소매점들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해서 대체안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활용하는데 여러분들도 택배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편의점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물류회사로, 종합 물류회사로 발돋움하겠다. 그래서 이 소매점들을 토대로 퀵커머스를 더욱더 우리가 활성화하고 디지털과 연계해서 이 소매점을 활용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용어를 보면 조금 있어빌리티한 용어도 쓰면 좋겠죠. 마이크로 풀필먼트라고 해서 일종의 쿠팡의 다른 버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시명 물류센터로 즉 쿠팡이 도시명 물류는 사실은 변두리에 이 공장 창고들을 지어야 되는 반면에 우리는 그거와 반대되게 내부에서, 이 작지만은 내부에서 근거리에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는 퀵커머스의 일환으로 도시명 물류센터를 도입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GS 리테일의 목표고요. 다른 편의점 업계들도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전략을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지 않고 쓰고 있다.
그러면 사실 자소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왜냐? 깜짝 놀라시겠지만은 문항에 그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차근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 졸업 학교명을 언급하지 않도록 이 블라인드 강하게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그 학교의 지역을 좀 유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급적 피하시고요. 자,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 지원 분야예요, 지원 분야. 그래서 내가 편의점 분야냐, 퀵커머스 분야냐, 여기서 선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야가 나와 있죠. 나는 편의점 사업부인지, 퀵커머스인지, 경영지원인지. 경영지원에서도 특히나 컴플라이언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와 규정 또는 법, 이런 정책적인 부분의 모니터링과 이것들을 잘 준수할 수 있는 경험들, 그와 관련된 리서치 경험, 이런 것들이 선호될 거고요. 마케팅실은 상품 기획보다는 디자인,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 그래픽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전공자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와 본인이 적임자, 흑임자 아닙니다. 이런 얘기 듣지도 마세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우리가 또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500자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0자잖아요. 무조건 2갈씩 3, 4문장으로 게임 끝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50자에 여러분들이 아주 사활을 거셔야 돼요. 왜냐하면 500자니까 빨리 한 번에 읽히고, 그러니까 한 입에 먹고 끝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글이 늘어질 필요 없이 우리는 500자, 그러니까 150자 이내에서 초장에 선빵을 우리는 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편의점 사업부를 할 것인지 또는 퀵커머스를 할 것인지 이렇게 선정을 해달라는 거고요. 이거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직무 설명을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자, 업무 사례 중에서 선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업무 사례 중에서 누구 사례겠어요? GS 리테일이 현재 운영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이 편의점 사업부나 퀵커머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경영지원에서 얘네가 편의점 관련된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한 개를 언급하시고, 중에서 한 가지를 언급하시고, 여기에 내가 적임자다, 여기에서 내가 적임자임을 어필해 주시면 돼요. 적임자라는 건 어떻게 어필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내가 편의점 사업에서 특히 이러한 제휴나 이러한 판촉 활동을 잘할 자신 있고 그의 적임자다. 그 이유라면 적임자인 이유가 중요할 텐데, 이거는 관련 경험이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자, 에피소드 작성법은 여기서 자, 어디에서 경험을 했고 내가 what to do, how to do 이렇게 써주시면 가장 간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요 기준에 최소한 맞춘다라고만 생각해 주시고요. 이 앞에 언급해드린 업무 사례를 꼭 하나 선정해라. 이게 꿀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유통 트렌드 변화 속에서 뭐 이거 하려니까 또 우리가 막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막 검색하고 시간이 막 없네 있네, 막 지금 또 급할 시점이잖아요. 이쯤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소서는 전날에 써야 제맛이다. 그래서 지금 전날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통 트렌드 이거 어떤 거 고를까요? 그렇죠. 민도쌤 뭘 볼 필요 있나? 민도쌤 카페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소서 민도쌤 들어오셔서 여기 중에서 골라서 내가 어떤 걸 쓸지 트렌드. 그럼 저 같으면 아까 난 좀 있어빌리티하게 마이크로 풀필먼트를 써야지. 난 유통 트렌드 중에서 마이크로 풀필먼트 써야지.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저 카페를 홍보하고자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유통 트렌드는 퀵커머스다, 아니면 온오프 연계다, 온오프 연계다, 또는 마이크로 풀필먼트다, 도시명 마이크로 풀필먼트, 필먼트, 글자 날라가서 미안해요. 자, 이게 결국엔 도시명 물류. 그래서 일반 제조기업들이 빠른 배송과 소비자들의 그 좀 퀵커머스 요즘 대세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전 배송, 오후 배송 이런 것처럼 이런 배송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또 자기 설비를 구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편의점 업계들하고 상당히 많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명 물류를 활용하고 이제 편의점에서 더 파생돼서 요즘에는 마트들도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하이마트 뭐 같은 계열이죠. 그리고 홈플러스 그리고 이마트 등등 이런 쪽에 쓰실 때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쓰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고객을 최우선하고 생각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십시오. 방안. 자,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방안. 자, 이때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안을 써야 되겠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인데 제안만 막 쓰는 친구도 있어요. 그건 누가 못 쓰겠습니까? 검색해서 쓰면 되잖아. 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안만 쓰는 게 아니라 only 제안만 쓰실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 이건데, 그러니 요때는 타사 사례를, 그러니까 그 회사를 꼭 굳이 밝혀라 이게 아니고요. 타사 사례나 경쟁사나 타사 사례나 본인의 경험에서 근거한, 본인 경험에 근거한 한 사례를 근간으로 드러내 주시면 훨씬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유통 트렌드에서 도시명 물류가 트렌드로 생각하고 이쪽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로만 언급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오프도 연계해야 돼요. 뭐 디지털화 시키세요. 뭐 펫푸드 관련돼서 앞으로 이것도 가공식품 단계에서도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들이대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정보를 찾으면 당연히 스크롤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으로 끝낼 게 아니라요. 근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거는 이 뒷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뒷부분이 훨씬 더 70% 비중을 차지하고, 그 찾는 방법은 타사 사례나 본인이 근거한 사례를 토대로 했을 때 균합적 추론에 의해서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자서. 면접 갔을 때도 이 질문 무조건 나옵니다. 3번.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한, 데이터가 왜 중요할까요? 아까 제가 카페에서 비밀 두 번째로 보면 디지털 커머스가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출점을 해서 판매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출점 경쟁이 이제 거의 정체기가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존 고객들을 안 뺏기고 기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밀 2번인데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가 일을 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봤느냐 이거를 언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해 봤는지 이거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신속하게 했습니다. 빠르게 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어디에서, 두 번째 어떠한 데이터를 했느냐, 어떠한 데이터를, 세 번째 어떻게 활용해 봤느냐, 이 데이터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럼 30대 고객 했으면 이 데이터를 상권과 어떤 시간대별로 또는 이들의 가격대별로 답 다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활용한 데이터가 뭔지 알려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의 구체적인 포인트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했는지만 보여주면 충분하더라. 제가 키워드를 뽑는 방법까지도 잘 이끌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4번 봅시다. 문제 되게 많네요. 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이러면 우리 취준생들 이해 만만한 단어 나왔다 그죠? 소통과 협업으로 그냥 갈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그러면 이 문항 그냥 날리는 거죠. 자, 이 문항의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 문항의 키워드는 내가 이걸 모를 때는 그냥 소통하고 협업만 엄청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저 친구가 소극적이었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소통했더니 와, 우리는 성과를 이뤄냈네. 이런 패턴으로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변별력이 없다. 틀린 건 아닌데 변별력이 없다. 그럼 민도쌤, 뭘 변별력 가져야 됩니까? 이거죠. 서로에 대한 이해.
이게 뭐 오영훈 박사님처럼 여러분들 뭐 히트치는 이런 정신 심리 상담을 하라는 게 아니고 서로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드러내야 될 요소는 뭘까요? 그렇죠. 누군가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 당사자, 이해관계에 대립하는 이해관계에 들어가는 외부에서의 업무인지 내부에서의 관계인지, 외부는 내가 뭔가를 할 때 거래처라든지 어떤 상대방 계약 담당자, 상대방이 누구였는지가 될 수 있고요. 내부에서는 자, 유관 부서가 될 수 있고요. 자, 내가 어떤 친구가 악플로 이렇게 다더니 우리가 뭔데 유관 부서를 어떻게 하느냐, 있는 친구들 많아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자, 유관 부서가 내가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아리라도 했으면 서로의 맡은 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 이 역할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를 했던 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갈등 요인이었는지 이거를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편의점에서 어떤 갈등이 많겠어요? 막 묻지마 폭행 이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갈등은 당연히 저 친구는 제품의 디자인이 되게 중요했다면 아니다. 우리는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 가격 방어가 중요하다. 아니야, 디자인이야. 이런 식으로 대립됐던 요소들이 뭔지 이걸 보고 싶은 게 이 문항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관계가 달랐는데 다른 관계를 누구와 달랐는지 먼저 보여주시고요. 내가 관점, 내 역할은 총무였어. 나는 예산이었어. 근데 저 친구는 영업이었단 말이지. 저 친구는 돈을 많이 써야 된대. 근데 나는 돈을 많이 쓰면 우리가 내일 활동비가 없어.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시작하는 게 회사의 구조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게 첫 번째, 이해관계의 대상자들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꼭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뭘 보여줘라? 갈등의 요소가 뭐였는지 이것만 보여주면 끝나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how to가 나오겠죠. 3번은 각각 이제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대로 양보를 해야 되겠고, 팀플 할 때 똑같잖아요. 가격을 중시하는 마케터는 또 어떤 부분을 양보를 하고 서로 조율을 했는지. 그래서 how to 협업이라기보다는 조율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협업은 당연히 했겠죠. 소통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소통 SNS로 뭐 카톡 보내고 단톡방 만들고 했겠죠.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서로의 그 다른 관점을 조율을 어떻게 했느냐. 뭐 디자인에서는 이 부분을 조율해서 가격을 낮추고, 가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드는 도에서는 투자를 하되 이 부분은 아끼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MT 가거나 같이 공모전에 출전하거나 뭐 친구들하고 활동할 때 서로 뭐 단순하게 오늘 같이 우리가 놀러 간다고 하더라도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나누는 부분에서 이해관계 때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새로운 시각으로 일상화된 비효율을 발견하고, 이게 또 이제 킬링 문제긴 한데, 일상화된 비효율. 자, 비효율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효율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원래는 뭐였어요? 오프라인 매장만 늘리는 게 편의점이었어요. 1차적인 편의점은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소매점이에요. 그냥 많이 소매점 그냥 있으면 방문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러니까 내가 집에서 뭔가를 할 때 또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주문을 하자. 온오프 연결을 하자. 이게 뭐예요? 디지털 커머스를 활용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하루 종일 저 점포를 놀리기 아깝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명 물류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과 도시명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아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들이 다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런 얘기들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자, 인턴이든 내가 사회활동 경험이든 여러분들 경험 중에서 효율을 높였던 경험이 무엇이었느냐. 자, 효율을 높였던 게 무엇이었느냐를 먼저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효율을 어떻게 높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가령 실제로 이게 합격 자소서나 합격 면접이나 또는 그 신입들의 아이디어에서 근간한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의 얘기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잘 되시겠죠? 1+1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2+1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우유를 샀는데 하나 더 지금 내가 당장 어디를 가야 되거나 내가 지금 하나 더 먹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제도는 1+1 제품이라네. 그때 이 하나가 내가 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낭비가 되고 당연히 폐기물이 늘어나고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양자 고객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어떠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어떠한 걸 했습니까? 그렇죠. 보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키핑을 해드릴게요 하는 키핑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다 사소한 일상에서 보세요. 이게 새로운 시각으로 습관적으로 일상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순한 경험이더라도 내가 축구 동아리를 하는데 있어서 매일매일 우리가 옷을 빨아 입고 또 빨게 하기 그러니까 세탁업체하고 업체하고 연계를 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업체와 연관해서 세탁업체에서 우리가 대량으로 맡길 테니까 가격은 좀 낮춰주시고요. 가격 얘기 문항별로 제가 안 하는 데가 없죠. 지금 소매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자,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대량으로 늘 매주마다 맡길게요. 그러면 뭐 크린토피아든 아니든 다른 업체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돈 아껴줄게요. 조금 DC를 해주시겠죠. 대량이니까. 그래서 이 업체와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우리는 축구에만 전념하면 되고 세탁물을 들고 와서 빠뜨리고 일상에서 또 안 가져와서 그냥 흰 티셔츠 입고 뛰기도 하고 이런 비효율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사소한 일반 활동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항을 거창하게 보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에서 제가 쉬운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 써도 됩니까? Why not?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과 풀어가는 방식에서 키워드 선정이 중요한 것이지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해 온 게 있어요. 합격 DB, 저도 디지털 DB, 아까 데이터를 준비해 왔거든요. 전공 부관에서 어떠한 것들,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경험에 있다면 좀 활용해서 쓰시면 상당히 눈여겨보시더라. 특히나 소제목에 활용하면 더 좋겠죠. 아무튼 편의점뿐만 아니라 백화점, 유통, 도소매 이런 업계들에 쓰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지금 이런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유통업계에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퀵커머스 시대 자 이런 온오프 연계 이거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GS 리테일뿐만 아니라 취업 전반에 관련된 본인의 부족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무료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카톡으로 민도 4090으로 여러분들 민도 4090으로 카톡으로 좀 예의 있게만 남겨주시면 제가 회신 드리고 이 친구 조금 더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하면 따로 더 얘기를 해드리고 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많은 호흡과 소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1대1 첨삭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개인 답글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카페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이 카페에 들어와서 꼭 좀 많이 보시고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도 신청하고 1대1 유료 첨삭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